네, 9시입니다. 팀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 이가 세계인 날이고, 비가 눈이 참 예쁘게, 이번 겨울은 참 눈이 많은데, 참 내려도 적게 안 내리네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풍성한 느낌인데, 오늘 주시장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엔비디아가 깔아준 비단길을 걷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 재미경제TV입니다. 자, 개장했는데요. 시장 흐름을 볼까요? 오늘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아무래도 AI 관련들이 좋겠죠. 네, 공정장비, 반도체 소부장 등등 오늘은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강세 영향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과연 유지가 될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 쪽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MLCC도 그렇고요. 기판도 그렇고 삼성전기로 대표된 MLCC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 회복이 안 되네요. 1분기도 좀 여전히 먹구름이다. 네, 업황은 그렇다 합니다. 네, 게임주들도 고만고만하고요. 네. 네, 의료기기들도 다 무난합니다. 출발은요. 오늘 방산도 좋은 조건이고요. 또 고만고만하고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역시 제 예감대로 좀 약하네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액 관련주이 약하고 어제 강했던 네, 실리콘 쪽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2차 전지는 전반이 조금 약세 분위기입니다. 다음에 역시 AI 관련주들, 네, 팹리스, GPT 스토어 관련주들 다 엔비디아 영향으로 강세 출발입니다. 이게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들 무난한 흐름이네요. 바이오도 뜰까요? 바이오 어제 알테오젠이 좀 활발했는데 오늘 좀 알테오젠을 보자 이런 말씀. 근데 제가 늘 말씀 바이오는요. 저는 오스코텍, 교환량의 알테오젠, 시노미트리 요 정도는 좀 마음 놓고 보셔야 마음 놓고 보셔도 될 종목이고 나머지는 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오늘 고만고만하네요. 금융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강세고 그 다음에 자 펩시님 중앙첨단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펩시님이 하셔야죠. 중앙첨단 소재가 어떤 회사고 리튬 염이 어떻고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몫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지식은요,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전해액과 리튬염 이런 소재 부분은요, 뭐, 제가 웬만한,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 열심히 잘 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기는 하지만, 소재 부분은 제 지식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장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계기로 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전망을 좀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강세인 종목이 좀 약세로 접어들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봤는데 나노 신소재 이런 좀 다시 불러서 나는군요. 지금 보면 어제부터 좀 실리콘 음극재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재주 흐름 속에서도 선도주와 후발주 사이에 어제는 우리 WCP가 오늘은 좀 약하네요.
과연 어떤 꼭 2차 전지 아니라도 자, 그다음 오늘은 그야말로 좀 엔비디아 관련주 중심의 흐름입니다. 출발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 개장 초반입니다만 양시장에 순매수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양시장 등락 종목 수를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네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 상승 종목이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죠. 엔비디아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강세 환경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외국인이 양시장에 대해서 좀 순매수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개장 후 6분 지났습니다만은 조금 실망스럽네요. 등락 종목수 조금 실망스러워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순매수 안 해주고 하락 종목이 오늘도 많다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 이쪽도 유지가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개장 초반에 외국인 동향 약간 좀 실망스럽네요. 지금 뭐 개장 초반이라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2차 전지, HB, 엔비디아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그쪽. 그 다음에 칩리스, 팹리스, GPT 스토어, 이런 관련주 정도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2차 전지는 나노 신소재. 자, 나노 신소재가 움직이네요. 자, 오래간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1600인데요.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노센스자 뭐 하는 회사인지 참 어려운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 분산 기술입니다. 이 분산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잘 섞이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란 깨면요. 그 노른자하고 흰자가 잘 안 섞이잖아요. 그걸 섞이게 하려고 막 우리가 휘저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질들이 잘 안 섞이는 거를 고루고루 잘 섞이게 하는 것. 그게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하는데 특히 양극재 CNT 카본 나노 튜브 슬러리입니다. 카본 나노 튜브를 자 왜냐하면 카본 나노 튜브가 잘 엉겨버립니다. 특성이 잘 엉기게 엉겨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본 나노 튜브가 잘 엉기지 않도록 분산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양극재용 멀티월이라는 게 CNT가 이런 가운데가 좀 빈 실 한 가닥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멀티월이라는 게 수십 겹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싱글월은 한 겹입니다. 그래서 특성상은 한 겹짜리가 훨 낫다. 근데 비싸죠. 아주 비싸고 또 용매가 물이라서 이게 참 고루고루 섞이게 안 엉기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용 그 분산재는 세계 유일하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세계 유일하다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고 양극재용도 만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포르스 타이칸 외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결국 이 소재를
결국 이 집이 대주전자 재료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는 네, 실리콘이 팽창을 억제하도록 코팅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된 이 셀이 많이 팔려야, 많은 자동차에 적용돼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 쪽은, 배터리 쪽은 음극재에다가 여기다 실리콘을 많이 넣는 쪽이거든요.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실리콘이 이제 팽창을 하니까,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하니까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음극재 부분은 어쨌거나 음, 유망한 쪽은 분명합니다. 다만 경쟁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이 분산재 쪽은 나노 신소재가 세계에서 음극재용 나노 신소재 유일하게 한다. 이게 지금 이 회사의 포인트가, 또 하나가 그 할로우 실리콘, 할로우가 가운데 빈 거 아니면 중공, 가운데가 빈 실리카. 요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등 QD-OLED 패널에 적용되고 있어서 요거는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예전엔 대주전자재료보다 한때 제가 나노 신소재 엄청 말씀드렸을 때 참 주가가 대주전자재료는 저러는데 나노 신소재는 참 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대주전자재료 완전히 역전됐네요. 대주전자재료가 8만원, 나노 신소재가 14만원. 결국은 기업 내용은요,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더라. 아직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제가 또 한번 음극재 쪽 분위기를 말씀을 좀 드렸네요.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보다 훨씬 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HBM에 관해서는요,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로 탄력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좀 현대일렉트릭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속상합니다. 전에부터 이 변압기 쪽을 계속 좀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출발을 LX 일렉트릭을 제가 먼저 공부를 했거든요. 현대 일렉트릭부터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 변압기도 좀 달라요. 다른 게 현대 일렉트릭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데 LS 일렉트릭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걸 이제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NX 일렉트릭 왜 힘이 없습니까? 네, NX 일렉트릭 전력기기는 맞는데 이쪽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배터리 셀 공장들을 전력망을 구축해주는 비중이 좀 큽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셀 부분이 상당히 먹구름이 두텁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나 전망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그야말로 변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그 변전소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뽑은 걸 각 그 수요체에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 중에 사우디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네옴시티 하냐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 전력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디리아 맞죠? 이게 제2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다 할 정도로 이것도 진행되는데, 이게 또 본격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한 10% 정도 발주가 나온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전력 현대화,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구축한 전력망들이 워낙 노후화돼서 그걸 현대화하는 게 이제 본격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작년에 원래 수주 목표로 잡은 걸 두 번이나 상향 조정했는데도 그걸 또 훨씬 더 수주를 했어요. 그 정도로 호황이더라. 그 다음에 볼 게 제가 볼 때 대룡전기 같습니다. 대룡전기가 미국에서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033-100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1등주를 그래서 1등주를 HD현대중공업이라 한 다음에 2등주를 뭘로 잡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면 효성중공업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집이 보면 이게 다 미국에서 수주한 것들이거든요. 다 오클라호마, 롱아일랜드, 아메리칸 일렉트릭, 오클라호마 이게 다 미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그 현대중공,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초고압 변압기 그런 건 아닙니다. 초고압 변압기 그런 건 아니고 그 아래 단이라 그럴까요? 이런 건데 어쨌거나 와, 지금 수주 잔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등주가 쭉 뽑으면 후발주를 우리가 탐색을 하는데 대룡전기가 그 후보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연 그게 구체화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자, 9시 17분에 수급. 야, 외국인이 좀 예상에 못 미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예상에 못 미치는데요. 우선 코스피부터 보면요. 지금 지수가 0.1%, 엔비디아가 시간에 급등하는 것 치고는 상승폭 좀 미미한데 외국인들이 물론 개장 후에 지금 한 18분 지났습니다만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오호. 그래서 지금 상승 등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이 297, 하락 종목이 525. 오호, 압도적으로 많네요. 엔비디아 바람이 코스피는 안 봅니다. 코스닥은요, 역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습니다. 벌써 700억대인데요. 지수는 지금 0.5% 오르고는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727, 하락 종목이 743 역전됐네요. 아까는 하락 종목이 한 200개 많았죠. 근데 이 하락 종목이 많은 게 조금 찜찜한 게 엔비디아의 지금 시간 내 강세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이렇다 하는 거라서 좀 실망스럽죠.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외국인 동향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저렇게 순매도를 한다면 하이닉스 이런 거 안 사나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개장 초반에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조금 우려했던 대로 엔비디아의 강세로 강세 출발을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될지, 유지가 되려면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아지고 이래 시장 분위기가 좀 등락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외국인이 순매도를 양시장에 하고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분위기로 가면 이것도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비싸게 사면 아침에 물리는 경우가 지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이쪽은 AI 관련주는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비싸게 운 없이 사시면 물려서 고생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흐름은 오늘은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쪽. 그 외에 좀 먼저 선도를 했던 전에 리튬 쪽은 조정 좀 받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크롬 도금, 니켈 도금 강파는 TC 스틸도 조금 조정 분위기입니다. 칩리스, 팹리스도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드네요. 방산주들은 상승폭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요, 올해 내내 견고한 흐름 환경이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게, 모든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참 없습니다. 방산이면 방산, 화학, 반도체, 모든 부분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는데, 자, 그래서 방산 부분 강세를 지금 오늘 강세가 더 떨어뜨리네요. 오늘 좀 소테마로 방산이 좀 눈에 띄고요. 또 엔터 게임도 우리나라가, 근데 요즘 게임은 중국에 확실히 뒤졌어요. 요즘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만든다. 이 게임계가 좀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라 그러죠. 리니지를 본따서 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창의력이나 모든 게 떨어지고 있는데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엔터는 혼조권이네요. 자, 왜 보면 알테오전, 한번에 바이오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알테오전이 요즘 좀 알테오전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알테오전은 옛날 자료입니다만, 그 바이오는 옛날이랑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오전 좀 옛날입니다. 옛날 거, 지금은 제가 잘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 여기는 뭐 하느냐, 네. 하이브로짐이라, 이게 뭐냐면, IV 주사제를, 네, 경구용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겁니다. 피하 주사제로. 정맥 주사제를 피하 주사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하면 링거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1시간, 2시간 누워서 쭉 맞아야 되니까 하루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피하 주사제로 하면 혼자 주사 한 방 뽕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의성이죠, 편의성. 이걸 하는 회사가, 그래서 이게 여기가 하는 게 하이브로짐이라는 게 히알루로니다제. 그래서 네. 정맥 주사를 피해주는 이게 이 미국에 선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걸 안 적어놨나요? 네. 할로자임. 네. 미국의 할로자임사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 그 왕서방 같은 역할을 하죠. 그 회사들이 이 관련한 제재 변경이죠. 이걸 변경을 하려면 얘한테 로얄티를 주고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 특허를 피해서 만든 게 네, 하이브로짐입니다.
알테오젠이. 그래서 세계 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로자임사 기술에 대해서는 줄도 많이 서고 하니까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절감하면서 해보려는 게 알테오젠인데,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술이죠.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정맥 주사 형태를 피하 주사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좀 안정적이죠. 우리가 무슨 신약 개발한다 하면 신약 개발하다가 실패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흔한데, 네, 알테오젠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알테오젠 오너가 회사를 팔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린다 하고 계속 소문만 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보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알테오젠은 그래서 지금 기술로 봐서는 충분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하고자 할 만한 회사죠. 회사도 지금 경영 오너도 회사를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M&A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좀 임박했나요? 요즘 좀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9시 22분부터 코스피에 대해서는 순매도가 좀 줄어드네요. 코스닥은 순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 9시 27분인데요. 10분 지났으니까 수급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10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조금 줄었네요. 39억 줄었습니다. 39억 줄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지금 214억 순매도라서 만족스럽지는 않죠. 상승 종목 수는 지금 277, 하락 종목 수는 556. 그래서 10분 전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20개 줄었네요. 하락 종목 수는 31개 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분 전에 비해서 코스피 아까는 0.5% 상승 중인데 0.4%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10분 전에 비해서 122억 순매도가 더 늘었고요. 그래서 등락 종목 수는 655대 836.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72종목 줄었고요. 하락 종목이 93종목 늘었네요. 하락 종목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시장 모두 개장 전에 엔비디아의 어떤 시간의 강세 흐름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개장 한 29분 지났는데 외국인의 동향은 지금까지는 좀 실망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분위기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오늘 지금 사흘째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시장이 흘러간다면 그동안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좀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현금화하는 게 합리적.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쉬운데 한번 꺾이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늘 지금 시장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이 분위기가 유지된다 한다면 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 현금화하시고 새롭게 공략하는 종목은 초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살펴볼 관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9시 한 30분 전후부터는 조금 변화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 동향이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하락 종목 수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면 사흘째 하락 종목이 많아진다.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오늘 조금 방어적으로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냐. 시장이 이런 반응이라면 엔비디아의 이런 반응이라면 시장에 단기 조정에 진입할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우리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재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윤영님 늘 힘드신데 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이렇게 좀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보답이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주식이란 사업이 참 힘듭니다. 계속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애쓰는 방송, 재미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